직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오늘의 직업이죠. 호텔 조리사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그 전에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지킴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 대상자, 취업 취약계층, 여성 가장 및 다문화 가정 지원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 중복, 반복 참여자는 제한을 두고 있고요. 가구 단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를 초과하거나 2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의 구성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1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코레일 유통에서 철도 지하철 운송사무원, 일반 사무행정, 자판기 관리자, 전기설비 운영 직원을 모집합니다. 전기설비 부문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분, 그리고 동해 본부에서 근무가 가능한 분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모집 기간은 12월 20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무기계약직 영상의학과, 간호부, 흉부외과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20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약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25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호텔 조리사 조우현 명장님과 또 취업 지원해 주실 최수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일부 VCR을 통해서 또 먼저 만나 뵙긴 했지만요. 다시 한번 또 자기소개를 명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우현 명장입니다. 지금 현재 플로라 이태리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 대한민국 조리 기능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대한민국 요리 국가대표 감독으로 요리 올림픽, 요리 월드컵 등 다양한 대회에 가서 금은 동상을 많이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그리하여 그 터득한 노하우를 KBS, MBC, SBS, YTN에서 후배들에게 많이 이렇게 전수하였습니다. 예, 이 조리사라는 직업이 상당히 좀 방대한 분야가 있더라고요. 네네. 혹시 좀 명장님께서는 어떤 전공을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저는 많은 요리 중에서 양식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양식을 한 32년 정도 했고요. 네. 요리 분야에는 한식, 양식, 중식, 일식이 크게 나눠지고요. 네. 그 분야에서 또 세세하게 나눠집니다. 근데 저는 양식을 전공해서 지금까지 요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왜 양식을 전공했냐 하면 일단 양식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어떤 문화를 같이 접할 수 있고요. 또한 그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저희가 취득할 수 있어서 양식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처음 요리를 시작하시고 얼마나 되셨을까요? 네. 저 요리를 시작하고 한 32년 정도 지금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32년 동안 그러면 양식만 한 길만 파신 거예요? 양식을 계속 진행을 했지만 예. 한식, 양식, 중식, 일식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경력을 쌓아가면서 전공은 네. 양식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중, 일, 또 양식까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뭐 다양한 분야의 좀 조리사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호텔 조리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있는 걸까요, 교수님? 뭐 차이라기보다는 이제 한중일 요리사, 그러니까 이 분야의 한식, 일식, 중식 이런 요리 분야들은 그 분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네. 호텔 조리사는 이제 호텔 주방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그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이 함께 이제 요리를 만드는 그런 경연의 집합체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뭐 워낙 그 셰프님들 TV에 많이 나오시는데 거의 다 남자분들이시더라고요. 남자들도 좀 요리를 하는 시대가 됐다 뭐 이런 말들도 하는데 명장님께서 처음 그 조리사가 되셨을 때 준비하실 때 거의 30여 년 전 그 당시에도 남자 조리사들이 많았습니까? 그때 당시는 남자 조리사가 물론 많이 있었지만 예. 저는 집이 저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그래서 네. 좀 요리한다 그랬을 때 집에서 엄청 많이 혼이 많이 났어요. 그쵸. 왜 남자가 요리를 하냐 네, 이제 그래서 네. 혼이 많이 났었는데 지금 비율적으로 보면 한 8대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 남자 요리사들이 많고요. 왜서 그러냐면 그 주방에 가면 되게 위험하고 그렇죠. 막 무거운 것도 예. 있고 막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찬 음식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비율이 보면은 한 8대2 정도 요 정도 됩니다. 요즘도 그러면 8대2 정도라는 예, 거죠? 보통 요즘도 한 그 정도 됩니다. 예. 네. 전체 이거 비율을 보면. 집안에서 처음 이제 반대가 심하셨다라고 네네. 들었는데 네. 그럼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서울 와서 대학을 다니다가 요리를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요리를 하려면 일단 저희 때문에 해도 막 대학 같은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예. 이제 학원을 다니려고 이제 돈을 달라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왜 모시마가 왜 요리를 하냐고. 네네. 그래서 이제 오. 어머니를 그래도 설득해서 학원비를 받아서 예. 학원을 신청하고 요리를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호텔 조리사가 되기로 좀 꿈꾸셨던 계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호텔 요리사를 꿈꾼 건 제가 이제 학원을 마치고 이제 지금 경희대학교 최수근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는 신라 호텔의 이제 셰프였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엄청나게 이제 높이 계셔서 얼굴도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교수님이었었는데 어떻게 그 교수님하고 이제 인연이 돼서 네네. 그 교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멘토링을 해주세요. 그래서 네. 지금 한 30년 이상이 흐르니까 그때는 쳐다보지 못하는 교수님이 지금은 이제 하나의 그 이슈를 가지고 예. 한 테이블에서 같이 디스커스를 하는 그런 과정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면 학문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교수님을 못 쫓아가지만 사업적이라든가 예. 요리 같은 건 제가 예. 좀 더 잘할 수 있는 아.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요리 명장이시잖아요. 네네. 예, 좀 많은 경험도 하셨을 테고 여러 가지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장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저는 30년 전부터 요리를 시작해서 한식, 양식, 일식, 그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고요. 2001년도에 조리 기능장에 합격하였습니다. 그 네. 후에 이제 시험을 봐서 최고의 이제 높은 곳은 조리 기능장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 계획을 세워서 10년 후에 명장이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계속 지속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책도 쓰고 봉사도 하고 뭐 특허도 내고 해서 지금까지 쭉 해오다가 2017년도에 대한민국 제 12대 조리 명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뭐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을 거쳐 오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호텔 조리사가 되는 과정, 비단 이렇게 긴 길 빼고도 또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렇죠. 지금 요리 명장님께서는 대학을 다니시고 또 거기서 이제 다시 요리를 배우셨던 그런 예. 케이스이긴 한데 굳이 뭐 그렇게 하셔도 뭐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좋긴 하지만 뭐 그런 형편이 사정이 안 된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일반 학원에 음식 학원에 진학해서 본인이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예. 호텔에 취직하면 되는데 호텔 취직이라는 게 약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통상 예. 보면은 전문대 이상의 학위를 이제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차이가 있지만 일단 본인이 요리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다.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결국 요리사는 이제 칼을 많이 잡아본 사람이 실력이 좋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원에서도 배우고 익힌다면은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호텔 조리사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는 학위 취득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학위라는 걸 말씀하실 때도 꼭 전공자여야만 할까요? 그런 건 아니죠. 것도. 바꿀 수는 있죠. 바꿀 수는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실력을 쌓아야죠. 결국은 요리라는 것이 예.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스펙보다도 오히려 본인이 그 내세울 수 있는 자기만의 실력이 더 필요한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그 명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아주 그 코스도 굉장히 그 아주 레귤러한 코스를 밟아오셨지만 그 이후에도 엄청난 노력과 자기 연말을 통해서 저 자리까지 오르신 거거든요. 예. 결국은 실력이 모든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을 하는 그런 열정이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통 이제 저희가 양식이라고 하면 이제 일식이면 일본에 가서 배워야 된다. 중식이면 중국을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네. 양식도 그러면 좀 외국에서의 어떤 유학 과정 같은 게 좀 필요할까요? 그래서 저는 뭐 표현을 한다면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요리들이 펼쳐지는 경연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지금 글로벌화가 진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지에 가서 어떤 그런 현장의 그런 본토의 그런 저기 기술과 그런 역량 그런 경륜들을 우리가 체득해 온다면 네. 본인한테는 굉장한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는 하지만 뭐 반드시 그것을 꼭 거쳐야만 되는 건 아닌데 여건과 본인의 열망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시도해 보는 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명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외국에서의 경험이 꼭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물론 외국에서 이제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셰프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요리를 하면서 우리가 그 고객에게 맞는 뭐 맞춤형 음식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음식을 먹고 갈 때 고객이 만족하는. 그래서 이제 그 요즘은 옛날 같은 경우는 한식, 양식, 중식 재료를 절대로 섞어서 쓰지 않았어요. 예.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조화가 이루어지면 그 요리를 다 재료를 다 선명해서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계기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뭐 좀 더 폭 넓게 뭐 유럽권이나 미국권에 가서 공부하고 오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도 한국에서 본인이 요즘에 뭐 의지만 있다면 요즘 보면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을 다 할 수 예,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호텔 조리사라는 직업이 저희도 뭐 일부에서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뭐 굉장히 위험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중에서도 좀 가장 만족감을 느끼셨을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물론 그 주방에 그 키친에 들어가면 정말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네. 뜨거운 뭐 물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아주 날카로운 기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그런 것들을 다 안전하게 하려면 일단 주방에 딱 시작하면 정말 긴장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긴장을 안 시키면 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정말 보람이 있었던 것은 그 요리를 하면서 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어떤 분이 음식을 시켰을까?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음식을 드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음식을 플레이팅 할 때 네, 그 네. 마지막 그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게 플레이팅은 그 여성분들의 메이크업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뭐 저게 처음에 마지막에 아이라인을 예. 이렇게 뭐 립스틱 아이라인을 그리듯이 그 플레이팅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그 접시에 그 음식을 담을 때 최고의 어떤 스릴과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근데 이제 플레이팅을 할 때 사실 음식에 있어서 정말 활용점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그 시각까지 담당을 하시는 거니까 좀 어떤 면에 가장 중심을 두고 플레이팅을 하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 플레이팅 할 때 향이 있어야 되고 음식이 향이 있어야 되고 색이 있어야 되고 볼륨이 있어야 되고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소스 같은 경우 컬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다 갖춰놨을 때 음식을 접시에 이제 플레이팅해서 손님한테 딱 서비스했을 때 손님이 이런 경우고 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랬을 네, 때 네. 그거는 뭐냐 하면 똑같은 음식이라도 플레이팅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손님이 어떤 그 느끼는 감성은 엄청나게 틀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음식을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PT하는 플레이팅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플레이팅 하신 요리도 꼭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험하기도 하고 많이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가장 힘들 때라면 언제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가장 힘들 때는 뭐 어렸을 때는 초창기에 뭐 쿡 헬퍼가
할 때는 군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선배들 막 시키는 거 막 어쩔 수 없이 막 하고 막 쫓아내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는데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한 중급 정도 셰프가 되면 이제 약간 권태기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힘들죠, 서 있어야 되죠, 덥지요, 겨울에 뭐 찬물 만져야지 막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 힘든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를 못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뭐 가장 힘든 부분을 그 생각하면서 이게 이겨냅니다. 예, 그럼 그런 좀 힘들고 이런 상황들을 못 견디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좀 어땠습니까? 아, 실제로 현장에 오면 그런 경우가 많죠. 예.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셰프들의 멋있는 모습만 보고 딱 오다가 현장에 오면 그 멋있는 거는 뭐 진짜 엄청 멀리 있는 거고요. 실제 처음에 오면 뭐 물건 타와야 되고 양파 까야 되고 막 이제 기물 정리해야 되고 뭐 그런 거만 거의 막 3, 4개월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거의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공부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네. 그 요리라고 하는 것은 이론과 실제가 같이 겸비돼야 되기 때문에 이론을 모르면 그 요리를 해도 아무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영양학적이라든가 뭐 요리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건강하게 소비자한테 갈 수 있는 그런 걸 가르치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보면 옛날 저희 때보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 인내심이 되게 더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힘들면 그냥 가는 친구들도 많고요. 요즘 어떤 시대가 약간 좀 더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가 네.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호텔 조리사는 세력 못지않게 정신력도 필요한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좀 뭐 나중을 생각하면서 버티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어떤 부분,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버티셨는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 아, 저는 이제 그 호텔 요리사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뭐 외국 셰프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하면서 정말 우리가 88년도 이전만 해도 그 외국하고 교류가 되게 작았어요. 예. 그래서 외국 셰프들이 책을 한 명 가져오면 그 원서를 복사해가지고 막 돌려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그다음에 좀 더 넓은 세계를 가보기 위해서 그런 뭐 외국 대회를 가겠다든지 뭐 본국을 가서 요리를 배우겠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버텨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식에도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많잖아요. 아까 또 청년기획단 친구들이 취재 후에 또 셰프님의 음식을 먹고 극찬을 하고 갔는데 네네. 가장 좀 자신 있는 요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셰프님? 아, 저는 뭐 한 30년 이상 요리를 하면서 네. 제가 이제 외국 요리대도 많이 가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정말 저희가 이제 이태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이태리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는데 이태리 레스토랑이지만 기본은 철저하게 원칙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네. 완성되는 요리는 그 똑같은 이름이라도 완성돼서 손님한테 서비스되는 요리들은 완전히 고객이 만족하는 그런 네. 요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피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같은 경우도 도우를 취나물로 반죽을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피자하면 보통 사람들이 좋은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 아이들이 취나물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 뭐 예. 두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취나물을 볶아서 나물을 볶아서 먹으라면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도우에다가 그 취나물을 넣자 해가지고 지금 취나물을 넣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부추 영양부추라고 있어요. 네. 영양부추하고 해가지고 특허를 받아서 지금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요리들을 많이 약간 그 기본은 완전히 이태리지만 완성은 정말 고객이 만족하는 네. 약간 퓨전화된 그런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퓨전 요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시도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 퓨전 요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식, 양식 그 요리 각 챕터마다 충분히 지식이 있어야만 그걸 잘 섞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은 아주 이상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틈틈이 양식이 전공이지만 한식과 중식, 일식을 공부해서 저는 다양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믹서를 해서 손님들이 이게 무슨 맛이지 하는 어떤 네네. 퀘스천 마크를 다하는 그런 어떤 요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그러려면 계속해서 그 뭐 식재료나 요리 자체에 대한 연구가 꾸준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디어 개발이 꾸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또 호텔 조리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그 좋은 요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많이 봐야 되고요. 많이 경험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각 나라 음식을,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음식도 있잖아요. 그런 예. 음식들도 다양하게 먹어봐야 돼요. 그다음에 그 모든 뭐 산과 들과 바다 모든 것을 내가 느끼면서 요리를 만들면서 봄에 맞는 요리를 만들 수 있고요. 이 봄 그다음에 여름에 만드는 요리를 네. 만들 수 있고, 가을, 그다음에 겨울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요리를 만들면 각 요리마다 뭐가 있냐면 그 테마가 있어요. 네. 테마가 있어서 정말 그 요리 하나하나마다 정말 정성이 들어간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호텔 조리사로 긴 시간 일을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좀 에피소드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실까요? 뭐 저 요리하다 보면 우리가 보면 뭐 우편물 같은 것도 바뀌어서 올 때 있잖아요. 그죠? 예. 저희도 막 그 레스토랑에 하루에 막 한 타임에 런치 타임 같은 경우 한 타임에 막 100명 이렇게 오면 비리 쫙 꼽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음식을 막 나눠주면 그 테이블이 바뀌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네네네. 그때는 정말 엄청 긴장을 많이 하죠. 예, 예. 긴장, 뭐 초조, 뭐 손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는 그때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럴 때 좀 긴장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긴장을 많이 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또 조리사로 활동하시는 동시에 이 후배들을 또 양성하기 위해서 교단에 서신다고 들었는데요. 좀 가르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 후배들을 양성하는 것은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전문 분야가 늦게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 마이스터 교육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정도 되면 사실 그 직업군인 선택이 다 직업군인 선택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외국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느낀 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아이들한테 중고등학교 때 빨리 이거 멘토링을 해서 아이들한테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나의 역할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사실 뭐 전에는 상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명 경영고등학교라는 데서 지금 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규 수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명장 공방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멘토링 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을 좀 가르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성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인성. 그러니까 아무리 요리를 잘하는 학생이라도 셰프라도 인성이 안 좋으면 정말 그 순간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순간이 지나면 멋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성을 정말 철저하게 기본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리에 있어서는 좀 어떤 부분을 강조하실까요? 요리를 할 때는 각 재료마다 그 요리에 우리가 뭐 야채도 정말 많고 육류도 정말 많고 생선도 많지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볶아야 되는 것을 어떤 지식이 없어서 삶거나 구워버리면 맛이 완전히 틀려지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 재료, 그다음에 선배에 대한 예우, 그다음에 안전 이런 거를 정말 철저하게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대한민국 요리 국가대표 감독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네. 이 대한민국 요리 국가대표가 있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네. 개념인지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그 요리에도 보면 월드컵이 있고요, 올림픽이 네. 있고 아시안 게임 같은 게 있고 해서 전 세계 그 월드쿡 어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왁스가 인증해주는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 같은 경우는 4년마다 한 번씩 준비하고요, 월드컵도 4년마다 한 번씩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의식주가 꼭 따라가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유럽 국가 같이 엄청 막 이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국가대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요리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 게임 등 제가 그 감독을 하면서 한 30여 개국 정도 요리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리를 하면서 그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그 정말 아쉬운 거는 외국 같은 경우는 요리 올림픽 같은 경우는 전 방송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근데 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 방송 하나도 안 쫓아가죠. 이제 그런 것이 가장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여러 가지로 입상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좀 큰 대회, 그러니까 요리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 이런 대회는 정말 하루 이틀 준비해서 안 될 것 같거든요.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하시나요? 저희가 요리 올림픽, 월드컵 같은 경우는 4년을 준비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준비를 하면서 뭐 어떤 예산이 많아서 그 선수가 딱 모여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보면은 근무가 끝나면 한 10시부터 모여서 그 4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모여서 네. 계속 지속적으로 그 요리를 개발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대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점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뭐 대회를 준비하면서 힘든 일은 정말 많죠. 네. 정말 많은데 저희가 이제 그 대회를 하면서 정말 힘든 부분들은 일단 뭐 그 시간을 빼서 근무가 끝나고 시간을 빼서 하는 것은 저희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뭐 에너지 부분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데 그 금전적인 부분 저희가 뭐 독일 올림픽 같은 경우 한번 갔다 오면 한 1,500,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비들을 저희가 1년에 뭐 한두 번 막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부담하기가 정말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배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올림픽하고 월드컵을 가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네, 후배들이 네. 있습니다. 이게 결론은 뭐냐 하면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중요한 대회인데 전혀 지원을 못 받는다는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다시 좀 호텔 조리사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일하시면서 가장 좀 보람을 느낀 순간이 있다면 언제신지 궁금하거든요.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것은 저는 이제 요리하는 셰프이기 때문에 그 고객이 정말 내 음식을 먹고 정말 행복해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요. 또 저희가 호텔 생활할 때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외국인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가면서 감사의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진짜 우리나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글씨를 우리가 보면은 글씨가 아니고 거의 글이다시피 해서 네. 주방에 이렇게 셰프한테 전해주고 가는 걸 봤을 때 네. 정말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일도 하시지만 후진 양성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호텔 조리사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조언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호텔 셰프가 되려면 물론 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자격증을 따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은 앞으로 100년 계획을 꼭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년 계획을 세워놓으면 저희가 계획 수치상으로 똑같이 가지 못하지만 저희가 뭐 5년, 10년 단위로 가면서 그거 한 번씩 계획을 체크하면 좀 잘못 가는 부분을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걸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셰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수영 교수님, 호텔 조리사 제가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직업으로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호텔 식음료, 뭐 외식 산업 이런 데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식문화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특이한 음식에 대한 또 수요도 있고 또 호텔이라는 좀 특별한 공간에서 나만의 요리를 즐기고 싶다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망 굉장히 밝고요. 또 4차 산업 시대에도 정말 이 호텔 조리사는 대체 불가능한 직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망은 정말 매우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명장님 뭐 지금도 정말 많은 걸 이루셨지만요.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목표하시고 계획하시는 게 있다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그 지금 대한민국 조리 명장입니다만은 앞으로 계획은
제가 지금 현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요리하는 셰프가 되는 것이 저희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보다 못한 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돌아보면서 봉사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취업이 보인다에서는 호텔 조리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조우현 명장님 또 최수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